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부동산의 김동수입니다. 신축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해가 바뀐다고 해서 절체절명의 위기가 쉽게 풀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새해를 맞아 한 번 더 심기일전하여 2021년도에는 이번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소중한 일상으로 회복되기를 기대해 보면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기획재정부가 최근에 발간한 2021년도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내용을 간추려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가 크게 오르고요. 증권거래세는 내립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상 관이과세자와 납부 면제자 기준이 상향이 됩니다. 청약 철회권 부여 등 금융소비자 보호도 강화가 되고요.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 확대 시행되며 기초연금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이 대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먼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확대됩니다.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일반 세율은 0.5에서 2.7%인데요. 0.6에서 3.0%로 6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3주택 이상 또는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는 0.6%에서 3.2%, 거기에서 1.2%와 6.0%로 대폭 인상이 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자의 세부담의 상한은 200%에서 300%로 올라갑니다. 법인의 경우는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에는 3%의 비례세율을 적용하고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6%의 비례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대폭 인상될 전망입니다. 또한 법인들에 대한 세부담 상한은 없어지게 됩니다. 실수요 1주택자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령별 세액공제와 보유기간별 세액공제가 확대됩니다. 과세 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 부부 공동명의도 포함이 되고요. 이러한 주택을 5년 이상 장기 보유한 경우에 한하며 연령별 세액공제와 80% 범위 내에서 중복공제가 가능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은 10포인트씩 높아지는데요. 2주택자는 기본세율 과세표준 구간별 6%에서 42%에 20%포인트가 인상되고요. 3주택 이상자는 30%포인트의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의 중과세가 됩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요건도 강화됩니다. 실거래가 9억 원을 넘는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을 한 채 보유한 경우 2년 이상 거주하게 되면 보유기간마다 연 8%의 최대 80%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았지만 앞으로는 보유기간의 연 4% 플러스 거주기간 연 4% 방식으로 공제 요건에 거주기간을 추가했습니다. 10년 이상 보유하고 실제 거주해야만이 각 40%씩 최대 80%의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10년 이상을 보유하고 10년 이상을 거주해야만이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의 최고세율이 45%로 인상이 되는데요. 2021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양도소득세부터 적용이 되는데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과표가 10억 원을 초과하는 구간이 신설됐는데요. 과표가 10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최고세율 45%를 적용합니다. 결과적으로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42%에서 45%로 상향 조정이 되는데요. 즉 6%에서 45%까지 8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1월부터 증권거래세율이 낮아집니다. 코스피는 0.1%에서 0.08%로, 코스닥은 0.25%에서 0.23%로 각각 인하가 됩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코스피
증권거래세는 폐지되고 코스닥은 0.15%로 추가 인하가 됩니다. 2020년 기속에만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30만 원씩 인상이 됩니다. 총 급여 기준 7천만 원 이하는 300만 원에서 330만 원, 7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은 250만 원에서 280만 원, 1억 2천만 원 초과는 200만 원에서 230만 원으로 각각 인상이 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상 관이과세자, 납부 면제자 기준이 상향됩니다. 관이과세 기준 금액을 연간 매출액 4,800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관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 면세자 기준 금액을 연매출 3천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가 축소가 됩니다.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적용 기한을 2년 단축하여 2020년 12월 30일까지 등록한 경우에 한해 적용이 됩니다. 현금 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은 기숙사, 독서실, 미용업과 온라인 쇼핑몰 등으로 확대됩니다. 이들 업종은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면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또한 대형 금융사고 재발을 막고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청약 철회권과 위법 계약 해지권 등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 3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모든 금융상품의 설명 의무, 부당 권유 행위 금지 등 6대 판매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판매 원칙을 어겼을 경우 소비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금융사에서는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과징금이 부과가 됩니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 늘어납니다. 기존에는 소득 하위 40% 이하 수급자에게 월 30만 원, 소득 하위 40%에서 70% 수급자에게는 월 최대 25만 원이 지급됐으나 앞으로는 소득 하위 40%에서 70% 대상자의 지급액도 월 최대 30만 원으로 오릅니다. 장애인 연금 수급자도 1월부터 월 3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최저임금은 시급기준 8,720원으로 1.5% 인상됩니다. 1급 8시간으로는 69,760원, 주 근로 40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182만 2,480원입니다. 올해 고등학교 2, 3학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고교 무상교육이 내년에는 1학년까지 포함돼 전년 확대 시행됩니다.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 지원비, 교과서비 등 학생 1인당 연간 160만 원가량 학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만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결정하는 사립학교는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